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조국은 법꾸라지야. 영원 가출한인데 자신의 돈, 재산 이런 걸 위해서는 온갖 법적인 교활한 더러운 짓은 다 찾아서 하느라고. 웅동학원을 활용해서 가족들이 범죄를 벌이고 돈벌이를 찰지게 하느라고. 이런 글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조국 가족은 DNA 자체가 그냥 범죄자, 쓰레기다. 역대급으로 뻔뻔하고 역겨운 사기꾼들이다. 일제강점기 때 지역민들이 재산을 내놓고 만든 웅동학원이라고 원래 시작은 좋은 민족학교였어요. 근데 이거를 조국 아버지가 예전에 주차장에 바르는 우레탄 도료 같은 거 이런 거 납품해서 건설 경기 좋을 때 떼돈을 벌었대요. 건설업 쪽에서 돈을 벌어서 웅동학원을 사서 조국 부친이 웅동학원 재단 이사장 맡고, 근데 요 웅동학원 사자마자 웅동중학교도 사고, 그런 다음에 학교들을 갑자기 산골짜기로 이전을 시켜. 그래서 학교를 이전한 다음에 이전 공사를 조국의 친동생이 맡아서 해. 친동생 회사가. 요게 원래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야. 가족들 사이에서 교활한 짓들 해서 하는 짓인데, 또 조국이랑 조국 아빠는 조국 친동생한테 공사 대금을 일부러 안 줬대. 이건 법적인 계약이니까 가족들이건 형제건 상관이 없는 거야. 법적인 계약을 한 건데 공사 대금을 일부러 안 줘. 웅동학원 공사 대금을. 그래서 조국의 친동생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일부러 소송을 해. 그러면서 빚을 지게 하는 거야. 조국과 조국 아빠는 소송 변론도 안 했어요. 조국이 서울대 법대 교수고 법에 빠삭한 전문가인데 일부러 웅동학원이 채무를 지게끔 하는 거지. 되게 교활한 짓이야. 이런 짓들 부자들 많이 해.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조국의 친동생은 줄줄이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94억의 채권을 가지게 돼. 그러니까 웅동학원의 빚을 지어놓게 하고 웅동학원 어떤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하는 거야.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조국 친동생이. 그래서 탈세를 하건 더러운 짓을 하건 웅동학원을 아무도 재산 행사를 뺏어가지 못하게 내 나와바리라고 테두리 쳐버린 거지. 못 가져가게. 내가 여기 빚 94억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재산을 증식시키고 지키고 교활한 짓을 한다고. 그걸 담보로 사업 자금 대출도 받고 안 갚았대, 친동생이. 그래서 사채업자들은 웅동학원을 가압류를 했지만 이미 조국 친동생이 94억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웅동학원 통해서 뺏어가는 것도 못하게 되는 거야. 법꾸라지고 완전 법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먹는 들이라고. 웅동학원을 이용해서 조국 가족이 돈을 빼먹은 사건이었어. 이거 대법원에서는 조국 가족이 공사 대금 채권까지 다 위조해서 자작극했다는 거 밝혀져서 조국 동생이 깜빵 갔다 왔잖아. 자작극하는 법적인 지식을 제공을 한 게 조국이었다고요. 부인 정경심도 강남에 빌딩 사는 게 소원이라고 언급을 했던 적이 있고, 근데 5년 전에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약속했던 조국은 공식 협의 한 번도 한 적 없대. 거짓말쟁이야. 일가가 허위 소송 의혹 제기하니까 가족 모두 손 떼겠다고 공언을 하고 법원에서 의혹 유죄받았지만 조국의 모친은 웅동학원의 이사장을 중임까지 하고, 조국 일가가 캔코의 채권 134억을 안 갚았어요. 빚톡촉 21년간 52회뿐. 추심 의지가 있나. 별의별 더러운 짓들을 해서 재산을 축제하냐. 조국 가문 웅동학원의 35억 떼이고 IMF 때 파산한 동남은행, 여기 파산 관제인이 문재인이야. 문재인도 껴있네. 문재인은 안 나오는 데가 없어. 세월호도 파헤쳐보다 보면은 문재인이 나오고, 부산저축은행도 파헤쳐보다 보면은 문재인이 나오고, LCT 건도 파헤쳐보다 보면 문재인 나오고, 노무현 정권 때 바다 이야기 요것도 파헤쳐보면 문재인이 나오고, 그것도 없어. 문재인은 여기저기 다 껴있네. 희한한 인간이구만. 그래서 국내힘 쪽에서 동남은행의 파산 관제인을 하던 문재인이 웅동학원의 35억의 존재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세월호 유병헌 회장도 재산을 뺏어 와야 되는 입장인데 빤히 보이는 거를 재산 못 찾겠다 꾀꼬리면서 세월호 유병헌 회장을 살려주느라고. 조국의 실체, 문재인의 실체, 깨끗한 척, 탄압받는 척, 멸문 쥐와 당한 척 하면서 헤쳐먹고 더러운 짓 하고 이재명 뒤로 죽이기 짓 했던, 이게 다 문재인, 조국 애들이야. 기존의 기사들 정리해서 제보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너무나 꼼꼼하게 제보를 다 모아서 보내주셨는데, 조국과 조국 엄마 1998년 동남은행 파산 관제인 문재인이 파산 관제인으로 활동하면서 웅동학원이나 동남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어. 문재인과 조국이 예전부터 한편에. 조선일보 2019년 기사. 조국 일가의 은행 빚 문재인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파산 관제인이었는데. 문화일보 2019년 기사. 웅동학원이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 전에 추가 대출을 5억을 받아서 끝까지 어떻게든 헤쳐먹겠다는 들이야. 조국 일가는 완전 돈독이 어른들이야. 오촌 조카 동생 가족들 다 연루되어 있는 가족 사기범들이야. 김건희보다는 못하겠지만 김건희 못지않은 굉장한 헤쳐먹는 실력들을 보여준 게 조국 일가다. 동남은행 공동 파산 관제인이 된 문재인 당시 변호사는 웅동학원이나 동남은행의 부실 채권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다. 예전부터 문재인과 조국 한패였구먼. 웅동중학교, 조국의 모친 박정숙이 웅동중학교 재단 이사장인 것 같아. 조국의 엄마가 나라에 낼 돈이 130억인데 전 재산이 9만 원이라고 신고해. 아, 이거 누가 생각나지 않아? 전땅크, 전두환 생각난다. 전 재산이 9만 원이래, 조국 엄마가. 와, 전두환이랑 똑같은 애들이구만, 조국 일가는.
조국의 엄마가 부산대 병원에 가서 미술 작품을 기부한다고 하면서 부산대 의전원, 부산대 병원이랑 연을 맺어요. 아, 조국의 엄마가 부산대 의대의 간호학과를 나왔대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부산대 병원과 커넥션이 있고 부산대 의전원에 타국의 딸 조민이 아빠 백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장학금도 받았구나. 조국 엄마가 부산대 의대 간호학과 나왔대요. 그랬구나. 부산대 병원은 좌파 적폐의 헤드쿼터급이구나. 그래서 이낙연 아들이 부산대 의전원 나왔구나. 그래서 노무현도 부산대 병원으로 끌고 간 거고 이재명 암살 테러 사건 때도 부산대 병원으로 끌고 가려고 했구나. 죽이려고.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한 건 죄는 아니죠. 조국의 엄마가 2003년부터 화가로 활동하며 간호학과 나온 할머니가 무슨 화가야 갑자기. 그래서 부산미술대전 입상을 시작으로. 근데 미술대전이나 이것도 돈 주고 백 쓰면은 상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경력을 만들어서 화가라고 그러면서 법망을 비껴가려고 검은 돈을 수금하는 방법으로 부자들이 무슨 갤러리다 해요. 재벌 부인이다. 예전에 검찰총장이다, 법무부 장관이다, 유력 정치인들 부인들이 미술관이다, 갤러리 같은 것들 해. 요걸로 정치자금도 주고 뇌물도 주고 요걸로 미술 작품들을 하찮은 작품들을 몇 억씩 주고 사고 이러는 거야. 돈 세탁하고. 그지? 그래서 조국 엄마가 화가라고 했구나. 가격 책정이 없대. 조국 엄마는 유명한 화가도 아니고 권력자의 부모가 그린 그림이니까 비싸게 사주고 이러는 거예요. 김건희도 갤러리다, 코바나 컨텐츠다 하면서 남편 윤석열 오빠 백으로 전시회하고 이러면서 그림 비싸게 팔고 이런 거 아니나. 박형준 마누라도 그렇고 이낙연 마누라도 이대 미대를 나와서 화가라고 하면서 그림 전시회를 하고 그래요. 홍라이도 그렇고. 미술 갤러리란 게 평창동이다 어디다 미술 갤러리들 많아서 가보면 손님도 없어. 아무도 없고 직원 하나 앉아있는데 이게 과연 비싼 땅에서 월세 내고 갤러리가 운영이 될까 싶은데 여기에 다 몇억 몇십억씩 뒷돈들이 거래가 돼서 쉽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갤러리들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조국 엄마가 직접 간호학과 나온 사람이 미술 대전에서 상을 받고 조국 엄마 할머니가 그린 그림을 비싸게 사고 팔고 할 수 없으니 이건 대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늙은 엄마가 직접 그린다는 건 넌센스고. 대필 작가, 대필 화가. 저도 미대를 나왔지만 제 애청자분이 정말 디테일하게 모든 정보를 제보를 해주는 분이 계세요. 미대 나온 분이 국선에서 아무리 수상 경력이 많다고 그림 팔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예술계는 90% 이상의 화가들은 생계가 위태로운 게 현실이다. 이낙연 대선 경선 즈음에 이낙연 부인이 전시회하고 그림 판매건으로 논란 있던 거 잊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천재가 무진장 많이 배출되지만 천재들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야. 그러니까 자꾸 외국으로 나가지. 전 분야에서, 예술계뿐만이 아니고 전 분야에서 공정하게 실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아니니까 다들 외국으로 나가는 거야. 동아일보 2021년 기사. 이낙연 아내의 그림을 공공기관이 구입해줬다. 이거 적절한가?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강매해서 얻은 이익이 약 15억 원에 이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KBS 9시 뉴스 2009년 기사. 그림 강매한 국세청 국장 체포됐다. 김어준과 손혜원은 이런 자의 과거를 알면서도 굳이 함께한 그들만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네요. 정치판 무대에 오르는 인물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경력을 레벨업하며 준비되고 세탁해서 여야 무대에 데뷔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들만의 리그다. 근데 이분이 엄청나게 디테일한 기사들, 정보들을 파헤쳐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데,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손혜원의 열린민주당의 2020년 국회의원 비례 출마한 사람인데, 안원구의 TV 딥탐사, 뉴타미몰 주식회사, 시민언론 뉴탐사, 대표자 안원구, 강진구의 뉴탐사 쇼핑몰을 같이 사용한다. 뉴탐사 언론사 홈페이지, 안원구가 대표입니다. 안원구 TV 운영하다가 7개월 전에 딥탐사로 이름을 바꿨다. 아마도 작년에 손혜원 총선 신당 만들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상 이상한 시기라 혹시 하며 출마 오더 떨어질 때까지 대기 중이었겠죠. 그래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손혜원과 황희석과 강진구가 시사의 품격도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참기름, 얼음땡 요거 사업을 같이 했었대요. 안원구 와이프의 그림을 판매하고 쟁우그룹 이게 관련이 돼 있단다. 정권이 바뀌어도 뒷배기 검찰, 법원, 국세청, 친문 패거리들이 무서울 게 없으니까 질른다. 법망을 다 빠져나갈 권력과 능력이 있으니까. 이재명의 가족들이 조국 가족들처럼 헤쳐먹은 게 있었다면 과연 살아남았을까? 제일 약한 거, 약한 맛 입시비리만 파헤쳤는데도 난리가 났는데 조국 가족이. 이재명은 입시 비리 이런 거 없었어. 자식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고대 가고 이랬다고.